구부러질 때까지 누르고요. 압력을 멈추고 이제 1에서 1.5초 동안 가만히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단계들로 3회씩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요. 계속 높은 단계, 이제 1회만 실시합니다. 자, 검사 실시 손 적용 모노필라멘트는 무작위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냥 정해진 거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무작위로 합니다. 감지를 못하면 이제 맨 마지막 단계까지 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반응은 다 왔어요 라고 표현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적어도 3번에서 한 번의 필라멘트 적용에 반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각, 파랑, 보라, 빨강까지, 하얀 색깔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고유 감각입니다. 드디어 프로프리오 세션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이 프로프리오 세션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프리오 세션이 얼마나 좋냐, 잘 감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보행이나 앉아 있는 거나 앞으로의 이동하는 거나 트랜스퍼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 감각의 프로프리오 세션은 의식적으로 고유 감각은 근육과 힘줄, 관절에 있는 수용기로부터 전달되고요. 이 공간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관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팔을 움직였어요. 그럼 내 팔의 위치, 관절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촉각과 고유 감각에 대한 정보는 대뇌 통합을 통해 촉각과 압박 감각으로 물건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거품이 엄청 많은 곳이 있어요. 거품이 이렇게 막 그림 만화 쪽에 보면 거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손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숟가락만 꺼낸다라고 하면 만져서 숟가락 입체인지 지각을 이용해 숟가락 꺼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 내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오물조물 한다는 거, 숟가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 그립을 안다는 자체가 이 프로프리오 세션이 살아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보지 않고 물건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이컵, 고유감각 손상이 되면 종이컵을 쥐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줘야 할지 조정이 어렵다는데 이게 협응이랑 연결되는 부위거든요. 지금 제가 물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저는 지금 물건을 잡을 때 이 정도는 이 정도 잡아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유순서 감각이 손상이 된 사람들은 얘를 갑자기 세게 잡아가지고 통 낳는다든지 종이컵을 잡아야 되는데 종이컵을 무슨 새 컵 잡듯이 이렇게 막 힘을 세게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감각 손상은 중요하다. 자, 그럼 고유감각 손상을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건데 이 프로프리오 세션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의 측면을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건에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딱 앞에 시키고요. 그림처럼 시키고 반응은 위, 아래, 안으로, 밖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손가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손이 약간 구부러져 있겠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구부릅니다. 제 손가락을 어떻게 했어요? 하면 세 번째 손가락을 안으로 했어요. 또는 네 번째 손가락을 위로 올렸어요. 폈어요. 밖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손목도 할 수 있어요. 손목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손목이 위로 들렸어요. 아래로 내렸어요. 옆으로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큰 관절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큰 관절을 평가를 한다 보면 우리 옷에서 이렇게 당기고 당기는 것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프리오 세션은 이렇게 작은 관절, 비교적 작은 관절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인텍하다는 거는 정상, 모두 맞게 반응한 거, 임페어할 때 틀리게 반응한 게 있는 거, 업센트는 움직이는 것을 아예 지각하지 못해요. 전혀 모르겠어요.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시야를 차단하고 있어야 돼요. 움직였나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업센트라고 합니다. 자, 고유 감각과 키네스티아라고 하는 운동 감각은 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 감각. 사실 두 가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운동 감각은 관절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과 동일한 감각처럼 느껴지지만 운동만 인식하는 거예요. 움직임만. 고유 감각과 바꿔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 감각과는 조금 더 다르게 대체로 관절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과 구분을 해야 해요. 자, 입체 감각 인식은 스테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감각은, 자, 입체 감각 인식에서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세요. 모버그 직기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정중신경과
자신경 손상을 입은 클라이언트의 입체 감각 인식 평가를 위한 좋은 검사라고 해요. 자, 클라이언트가 운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손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체 감각 인식을 할 거예요. 이 볼펜을 만지려면 어느 정도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탐색을 할 거 아니에요. 손에 마비가 있어서 전혀 탐색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좀 이렇게 계산기 같은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만 만져도 환자의 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가면서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손실이나 약화인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한다 하고 정해진 시간에 계측하는 상관없이 물건을 짚는 모버그 짚기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가지 표준화된 물건으로 시작을 해요. 윙너트, 큰 견가루, 육각너트, 작은 사각너트, 나사, 열쇠, 동전, 주사위, 나사바지, 안전핏, 클립, 못. 자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는 손바닥 쪽으로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테이핑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구부려서 얘만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그렇게 해서 이 2가지로 보수하는데 클라이언트는 물건을 집어서 상자 안에 가능한 빨리 넣는다. 2번 시도한 기록을 표시한다. 검사 2. 검사 1을 할 때 클라이언트 손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검사 2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시야를 가리고 검사자는 클라이언트의 좌뼈 쪽 세 손가락에 한 번씩 하나씩 물건을 놓아요. 검사자는 각 물건을 맞히는 시간을 기록하고 최대 시간은 각각 30초로 제한을 합니다. 각각의 물건 클라이언트 손에 2회씩 올려주게 됩니다. 이 스테그론시스를 안 되면 가방 속에 보지 않아도 내가 물건을 뺄 수 없고 주머니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동전만 꺼낸다거나 열쇠만 꺼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다 동일해요. 뭐 프로프리옵세션이나 스테고노시스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 그 과정이 안 됩니다. 자, 반응은 검사 1은 클라이언트는 좌뼈 쪽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가능한 빨리 물건을 상자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검사 2는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빨리 손가락을 움직여서 손에 있는 물건을 맞추려 시도해야 된다. 채점은 검사 1은 물건 전부가 상자에 담긴 시간을 보고요. 검사 2는 모든 항목을 맞히는데 걸린 시간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감각 둔가나 치료법이에요. 감각 감인이 있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손상된 신체 사용을 제한하고 감각 재교육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감인 반응에 대한 둔감화는 클라이언트의 감인증을 감소하고 기능 향상하는 치료의 한 형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각 예민한 거를 더 이렇게 감인한 걸 감소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자극을 계속 반복해서 반응을 감소하는 거. 사실 이렇게 자극을 했을 때 이 감각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자주 하면 습관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좋은 자극을 반복해서 반응을 감소하는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발생이 감소되고 자극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경우 연점 연결을 감소하는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거에서 좀 좋은 감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습관화가 있고요. 탈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불편하지만 견딜 만한 자극과 감각 양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내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약간씩 더 상향되는 거. 그래서 조금씩 그 통증의 양상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감각 둔감화 시킨다. 처음에는 요만큼 이렇게 감각을 둔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인한 부분에 여러 가지 촉각 재질을 노출을 하는 거예요. 사포와 같은 재질이나 입자, 쌀을 만진다거나 콩을 만진다거나 진동 자극 같은 다양한 감각을 계속 줘서 이렇게 둔감화시키는 방법을 또 있습니다. 치료사는 10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4번 실시를 하게 되고 평상시에 보호자분이 해주셔도 돼요. 감각이 예민하시면. 또 클라이언트는 평상시 습관에 있어서 자신만의 둔감화 방법을 창의적이고 협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강한 재질의 셔츠나 코르텐 바지를 접촉하는 것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감각을 계속 둔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감각 재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신체를 자극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뇌 겉질 지도에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손을 사용하며 훈련하는 것은 기능적인 감각 능력을 촉진하도록 도움을 준다. 손 사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동의 경우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 신경재생 용량이 더 크대요. 그래서 향상하고자 하는 동기와 집중력을 이렇게 주면서 감각 재교육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 재교육에서 감각 손실 보상 전략으로는요, 보호 감각이 손실된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뭔가 찔려도 아파도 통증 감각을 못 느끼니까 보호 감각이 손실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통증이나 냉각, 온각에 노출되어도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핀 찌르기 느낌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안정상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뇌손상 이후, CVA 이후 왼쪽 부전마비가 있고 플레이지아 왼쪽 무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니글렉트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CVA니까 레프트 헤미플레이지아가 레프트 쪽으로 니글렉트가 있다. 그러면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왼손이 불 위에 있거나 뜨거운 곳 가까이에 있어도 부주의하거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냉각이나 온도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보상적 전략은 작업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이잖아요. 그럴 때는 날카로운 물건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물건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우선적인 거, 그리고 물건을 쥘 때 힘의 양을 부드럽게 하도록 연습하는 거. 처음부터 많이 세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살살 하고 안 잡힐 때 세게 해라 하는 거. 그리고 보다 넓은 면적을 쥐어서 이렇게 압력을 분배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활동을 지나치게 길게 하지 않고요. 대신 도구나 가제를 바꿔서 하고, 피부의 부종이나 붉게 변하는 것, 온도, 물집, 참상, 상처 등의 변화는 주의해서 관찰을 합니다. 또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조직의 회복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상처나 손상이 있는 경우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피부의 수분이 충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래요. 그러니까 보습 같은 걸 잘 해야 되겠죠. 자, 구별 감각 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촉각 압박 모노필라멘트 기억나시죠? 그 검사에서 적어도 4.3일 이상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 감각 손상이 없는 경우 구별 감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등 뒤에 있는 지퍼를 내린다거나 브레이지어를 채운다거나 목걸이에 걸쇠를 조이거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지갑을 찾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 감각 재교육을 시작할 때는 숟가락과 동전처럼 서로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금방 성취가 가능한 단기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손에 운동장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자극해서 물건 만지고 조작할 수 있도록 훈련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손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소화와 단계화된 구별을 훈련을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국소화는요, 움직이는 촉각의 국소화는 정적 촉각의 국소화보다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재훈련은 두 경우에 다 적용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시야를 차단하고 연필 끝에 지우개나 치료사의 손가락으로 클라이언트의 손 중앙선 부분의 촉각을 자극한다. 클라이언트의 눈을 뜨고 방금 만져진 곳을 짚도록 하는 거예요. 눈 감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 제가 찝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자, 만약 짚은 곳이 다르다면 이 검사 과정을 눈으로 보게 하고 다시 반복한 다음 눈을 감아서 다시 검사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른 곳을 같은 방법으로 자극해서 검사를 합니다. 또 단계화된 구별 감각은, 구별 감각 자극은 큰 자극에서 작은 자극으로 단계화되는 거예요. 난이도 수준은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구별하고, 어떻게 같은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또 도구나 물건을 식별해내기와 같은 세 범주로 단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화된 구별 감각으로 감각 평가를 하고 중재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단계의 사포나 천, 볼트, 너트, 동전, 진짜 수세미 같은 거, 정말 다양한 감각, 수건면, 이런 질감의 촉각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단계하는 구별 감각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 구별 감각 자극은 큰 자극에서 작은 자극으로 단계화할 수 있거든요. 난이도 수준은 또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또 도구나 물건을 식별해내기와 같은 세 범주로 단계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단계 사포 노트 똑같이 되죠. 그래서 2분 동안 5가지 질감을 문지르고 첫 1분 동안 어떤 자극이 주어지는지 관찰한 다음 두 번째 1분 동안 눈을 감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
그래서 다른 버전의 내용을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모형과 글자, 숫자 모형, 손가락으로 따라가거나 손 안에 놓고 구별하는 것, 이런 것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작 속에 물건을 맞춰서 맞히거나 쌀 모래통에서 다른 물건을 찾아내는 거, 일상에서 눈 감고 AD를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 그 페드리티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습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 감각의 손상된 환자들한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 맞게끔 이런 평가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감각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감각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각 평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서 모든 치료에 또 기본적인 평가가 해당이 됩니다. 자, 단계적 운동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울 시각 피드백, 상상된 손 움직임 및 측면성 훈련과 같은 방법이 포함된 중재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대뇌 겉질의 표상이 말초 통증이나 감각 장애의 경험을 초래한다. 이는 운동 의지와 고유 감각 및 시각 피드백 사이 연결 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울 중재법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의 양쪽에 손을 두는데요. 다친 손을 거울 뒤쪽에 놓고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있고 뒤쪽에 놓고 다치지 않는 손을 거울 앞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거울에 지금 하나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 중재의 동일한 질감이나 간단한 아이템을 거울 앞뒤에 두어 감각 손상 치료에 함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화 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거울 치료하면서 여기에 감각 자극을 주면 왼쪽에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화 훈련은 오른손과 왼손의 그림을 보여주고 각각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맞추도록 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피실험자와 비교해서 반응 시간이 길고 오류율이 더 높았다고 해요. 4일간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좌우측 맞추기 과제에서는 반응 시간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상되지 않은 상지, 손상된 손상에서 감각 자극을 주고 실제로 왼손에는 감각을 주지 않았지만 오른손으로 감각을 준 것을 왼손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움직임이나 이게 거울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습 가서 좀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각평가는 지금 페드리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서 다소 내용이 조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감각평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감각평가 방법들 보고 감각의 종류나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해서 감각 치료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습 갔다 오면 그때 좀 더 2학기 때 더 심화된 과정으로 해서 감각평가나 감각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각은 여기까지 할게요.